수술과 재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운대 부민병원 서승석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흔히 부상을 당하면은 재활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 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그 축구 선수 이동국 선수가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그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때도 재활 치료할 건지 수술할 건지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좀 결론을 냅니까?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십자인대 파열이 됐다면 우선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십자인대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방 십자인대, 하나는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 대개 전방 십자인대는 거의 한 90% 이상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후방 십자인대는 한 8, 90%는 수술을 안 하고도 어느 정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 그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인대가 없이도 그 선수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좀 무릎 관절 주변에 좀 근육을 좀 강화시키면은 충분히 수술 안 하고도 재활이 된다. 네. 반면에 좀 한국은 좀 수술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자연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후방 십자인대는 자연 치유가 좀 될 가능성이 많고 십자인대도 단독 손상인 경우에는 자연 치유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하면 되는데 전방 십자인대는 단독 손상돼도 자연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근육 강화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특히 이제 후방 십자인대 같은 손상 같은 경우는 재활 치료로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재손상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손상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무릎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퇴행성 네, 관절염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을 또 할 것인지 그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원에서 비수술적인 치료로서 한 3개월 이상 치료해도 별 반응이 없을 때는 아마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무릎에 변형이 보이는 경우, 즉 O자자리라든지 이런 변형이 보이는 경우는 이건 수술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3개월은 그 재활 치료 기간을 좀 네, 포함해서 포함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수술적인 치료의 경우에 네, 네. 동네 병원들을 많이 찾아가서 연골 주사, 뭐 뼈 주사, 네. 뭐 스테로이드 주사 네, 네. 이런 것들 많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여기에 대한 좀 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장 흔히 맞는 주사가 그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나온 지가 한 60년 되고요. 환자분한테 굉장히 그 극적인 효과를 줍니다. 심하게 아픈 환자가 딱 한 방만 맞으면 아프군 굉장히 뭐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는데 그 대신에 그 스테로이드 주사에 있던 오남용 때문에 많은 부작용 때문에 최근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좀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물이 하이알루론산이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런 주사를 쓰게 되면 뭐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비교적 관절에 좋은 영향을 주고 윤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증도 줄여주고 부기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DNA 주사라는 주사도 거의 유사한 창상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절염에서도 흔히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무조건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 네.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오남용일 때 문제가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보통 이제 그 의학적으로는 그 스테로이드를 관절 내에 주사 주는 거는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주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기에 심한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이 많이 부어 있고 물도 많이 차고 하신 분은 뭐 급성기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좀 더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들이 하이알루론산 주사라든지 DNA 주사라든지 이런 치료들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에 효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골을 이용한 그 치료도 좀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연골 세포 말씀이죠. 예. 네, 네, 그렇죠. 뭐 어느 골에서 좀 뭐 추출하는 네, 그런 네, 뭐 연골로 좀 네. 자가 세포 이식술 뭐 이런 네, 걸 맞습니다. 하던데 그거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뭐 제일 좋은 거는 연골을 자기 몸에서 뗀 연골로서 자기 손상된 연골을 복원시키면
뭐 제일 효과적이겠죠. 네. 제일 효과적이고 그런 개념 하에서 자기 연골 세포를 떼서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이식을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최근에 많이 소개돼 있고 가장 오래된 방법은 자기 무릎 연골에서 떼서 세포를 키워서 다시 넣어주는 이식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한 30년 전에 개발돼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관절염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최근에는 관절염에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늑골에서 떼서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관절염이 진행된 관절염에는 뭐 제한적이고 좀 국소적인 외상성 관절이 다쳐서 생긴 연골이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퇴행성 관절염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 그 줄기세포 치료를 많이 좀 적용하고 있던데요. 네. 어떤 원리입니까? 현재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한테 인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체 줄기세포라고 있습니다. 사람 성인한테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성인은 사람 몸속에 제일 대표적인 게 골수, 뼈속에 있는 줄기세포만 따로 분리를 해서 그걸 키워서 그 환자의 손상이 있는 부위에 넣게 되면 그 줄기세포가 뭐 신경이 다쳤으면 신경을 복원시키고 뼈가 다쳤으면 뼈를 복원시키고 연골이 없으면 연골을 복원시키는 그런 기능을 있다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어른들한테서 뽑은 줄기세포는 분화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아서 분화는 되긴 되지만은 완전한 원래 자기 조직으로는 완전하게 분화가 되지 않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뭐 아기들 탯줄에 있는 또 줄기세포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기도 하고 국내에는 아기들 탯줄로 이용한 연골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가 개발돼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아기 탯줄 줄기세포가 완벽하게 연골을 복원시키지는 않고 연골과 유사한 조직으로는 복원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형외과 분야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돼 있습니까? 줄기세포 치료는 현재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뭐 가장 대표적인 줄기세포라고 하면 그 탯줄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법도 있고요. 사람 인체 자기 지방에서 그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골수, 뼈 속에 있는 골수를 뽑아서 그 속에 줄기세포를 뽑아서 환자분한테 이식하는 방법도 개발되어 있고요. 뭐 현재 그 정도까지는 임상적으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허가된 그 어떤 줄기세포 치료 방법은 그 탯줄에서 뽑은 줄기세포가 허가돼 있고요. 남은 지방에서 빼본 줄기세포는 아직 국내에서는 그 일부 그 국가에서 허가된 병원에서만 임상적 시험하는 단계에 있고요.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그 이제 시행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골수 줄기세포는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줄기세포만 추출하는 게 아니고 골수를 뽑아서 골수로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그 골수만 그 주사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그 순수한 줄기세포가 아니고 줄기세포가 믹스된 골수 그 어떤 골수 액이죠. 골수 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줄기세포까지 간 장르는 아니고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줄기세포라 하면 일종한 줄기세포로서의 기능을 가진 세포가 있거든요. 그게 사람 몸속에 구석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줄기세포의 능력을 가진 세포만 뽑아서 줘야 그게 이제 완전한 줄기세포 치료가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사람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그 속에 줄기세포만 뽑는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 국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과 유효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너무 중요해서 안전한지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임상적으로 당장 사용하는 거는 그 탯줄에서 놓은 거는 지금 당장 사용되고 있고요. 다른 거는 아직까지 그 실험실 아니면 일부 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임상 시험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무릎 건강에 운동이 좋다고는 하지만 좀 무릎이 좀 불편한 사람, 좀 관절염이 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좀 어떤 운동이 좀 좋습니까?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그 운동 치료, 그 적절한 운동은 제일 기본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비용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효과적인 운동들이 뭐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운동은 첫째는 그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스트레칭 운동인데 그좀 제일 그 스트레칭 운동 중에 뭐 요가나 필라테스나 뭐 태권도 효과 있다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근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이 무릎 관절은 주로 하는 일이 무릎 굽다 폈다 하고 서서 그 보행을 할 때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지탱을 해주려면 주위의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탱하는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퇴사두근임이라고 허벅지 앞쪽 있는 근육입니다. 그걸 가장 키우는 게 좋은데 그 근육을 키우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그 스쿼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스쿼트 운동도 대개는 무릎이 아픈 분들이 무릎이 관절염 있는 분들이 풀 스쿼팅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 그때는 하프 스쿼팅 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벽에 등을 기대서 그렇게 몸을 좀 체중을 분산시킨 다음에 스쿼트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근육이 그 허벅지 뒤에 있는 함스트링 근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근육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마주보고 한 손을 벽을 잡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굽다 폈다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서서 그런 식으로 무릎 관절의 스트레칭 운동과 근력을 키우는 운동 이렇게 하시면 관절에 훨씬 도움 되고요. 세 번째는 뭐 수영도 도움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특히 이제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것이 무릎에 좀 더 안정성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기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라. 네, 맞습니다. 근데 운동 방법도 중요하고 운동 강도도 중요하고 한데 그런 거는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승성 원장님으로부터 무릎 질환과 재활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